여름은 너무 덥죠?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부지방 중심으로 경남 양산을 중심으로 이제 부산, 울산, 경남, 가마솥 더위가 확산되다가 서울에도 폭염 중대경보 발령됐다고 합니다. 프로야구 경기, 창원 NC 홈 경기랑 부산 롯데 홈 경기도 폭염 때문에 취소가 되었다고 하고요. 자, 이렇게 폭염 경보가 내려지면 뉴스에서는 야외 활동 자제하고 시원한 실내에 머무르라고 하는데, 자, 그런데 부산에서 20대 남성이 집에서 열사병이 의심돼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세한 사정은 모르고 에어컨이 고장났나 저혈당이 왔다던가 추측만 난무하는 상황이죠. 젊은 청년이 실내에서 열사병이 온 것도 아니고 그것도 집 안에서 열사병으로 숨질 수도 있는, 자,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장소에서 오히려 위험을 늦게 알아차리는 실내 폭염의 아이러니를 오늘 다루고자 하는데요. 더위 먹었다는 게 사실 시원한 데서 쉬고 물 마시면 되게는 회복을 하는데, 근데 말이 어눌해지고 의식이 처지고 진압력이 저하되면 그거는 더위 먹은 게 아니라 열사병이라고 봐야죠. 쉰다고 낫지가 않아요. 체온이 40도를 넘어가니까 판단력이나 의식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에어컨을 켜야겠다, 119를 불러야겠다는 그 생각 자체를 못하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오늘 아이러니 왜 이러니에서는 일사병, 열사병, 일명 온열질환의 대처법, 또 사람이 쓰러졌을 때 119 부르면서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의식이 흐린 사람한테 물부터 먹이면 안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사는 가족이나 친구가 떠오르셨다면 끝까지 보시고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러니 왜 이러니 정신과 의사 수리입니다. 오늘은 의사 수리로 돌아왔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집계한 누적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16명이고요. 총 누적 환자 수는 2025명이라고 하는데요. 8월 첫 주말 사이에 환자 사망자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령대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여전히 높고 작업장, 논밭, 비닐하우스, 길가, 실외 발생 비율이 높습니다. 이렇게 보통 온열질환이라고 하면 야외에서 일하는 분이나 어르신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이제 20대 남성이 실내에서 숨진 사례는 뜻밖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실제로 고령층이랑 만성질환자가 더 위험한 건 맞습니다. 당뇨, 심내혈관 질환, 또 신장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면 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만 위험한 건 아니죠. 젊으니까 괜찮겠지. 실내 폭염 앞에서는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오늘 방송에서는요, 살인적 실내 폭염을 사회적 재난이라고 생각하고 긴급 편성을 했습니다. 막을 수 있는 죽음, 공유만 하면 안타까운 죽음을 막고 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짚고 넘어갈 게 하나가 있는데요. 뉴스 기사에 탈수로 인해 혈액 농도가 짙어지면 혈압이 상승하고 혈당이 높아지는 등 증상이 악화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근데 폭염으로 급성 탈수가 생기면 일반적으로 혈압은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수정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자, 왜 그런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원리는 간단해요. 탈수는 뭐죠? 쉽게 말하면 물이 빠져나간 거예요. 혈관 안을 돌고 있는 수분의 양이 줄어든 상태죠. 그러면은 더우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죠? 열을 내보내려고 피부 쪽 혈관을 확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혈관은 확장되었는데 그 안을 채울 혈액이 부족해 버리면 이제 몸은 혈압을 유지하려고 심장을 더 빨리 뛰게 만들고 맥박은 빨라지는데 혈압은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여름에 앉았다가 일어설 때 갑자기 눈앞이 하얘지거나 핑 도는 그런 기립성 저혈압 증상을 느끼잖아요. 이게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고요. 그리고 탈수가 되면 혈액이 진해지는 것도 이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심장, 뇌혈관이 좋지 않은 분한테는 그 자체가 이제 부담이 될 수 있고, 또 탈수가 되면 혈당도 이제 올라가는데, 혈당이 많이 올라가면 소변으로 또 당이랑 물이 같이 또 빠져나가기 때문에 탈수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여름철 수분 섭취에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폭염에 우리 몸의 체온이 올라갈 때 열을 식히는 두 가지 기전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혈액을 피부 쪽으로 많이 보내는 것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땀인데요. 피부로 혈액을 보내야지 몸 안의 열을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총 혈액량은 우리 몸에서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피부로 피가 몰리면 장이나 신장 같은 내부 장기로 가는 혈류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요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이제 가장 먼저 무너지는 데가 장이거든요. 근데 우리 장 안쪽에는 장내 세균이 이제 많이 살고 있잖아요. 평소에는 장벽이 얇은 막처럼 딱 막아주고 있어서 괜찮은데, 그 막으로 피가 안 가게 되면 막이 헐거워지면서 세균들이 이제 혈관 안으로 이제 누출이 되면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몸이 더위랑 싸우는 게 아니라 감염이랑 싸우기 시작하는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되면, 그러면서 이게 DIC 비슷한 상태인데, 콩팥이 멈추고 간이 멈추고 장기가 이제 하나씩 무너지는 다발성 장기 부전의 상태가 되면서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몸이 너무 뜨거워진 상태가 지속이 되면 이제 몸이 열을 버리려고 피부를 살리다가 내부 장기를 희생하는 상태로 이제 가게 된다. 땀도 몸에 체온이 올라갈 때 열을 식히는 방법인데, 근데 피부로 이제 증발할 때 몸의 열을 가져가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습도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제 고온 다습한 이제 후덥지근한 날이 있게 되면 몸은 안 식고 물하고 전해질만 계속 빠져나가요. 그러면 이제 물이 빠지면 혈관 안을 도는 혈액량이 계속 줄어들고, 심장 어떻게든 혈액을 내보내려고 더 빨리 뛰면서 맥박은 빨라지는데 혈압은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게 있어요. 온열 질환에 대해서 이제 구분할 텐데, 일사병과 열사병이 뭐가 다르냐?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일사병이라고 부르는 상태는 이제 열탈진, 선스트로크라고 불리는데요. 열탈진은 이제 몸이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이제 탈수가 되고 전해질이 소실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더위 먹었다고 하는 상태고, 중요한 건 이때 체온 조절 기능은 아직 살아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기운이 없죠. 얼굴이 창백해지고 머리가 아프고
또 어지럽고 속이 메스껍고 근육에 쥐가 날 수가 있어요. 축 처지긴 하는데 의식은 아직은 뚜렷한 상태. 진압력 질문에도 대답을 하는데요. 이럴 때는 시원한 곳으로 빨리 옮겨서 쉬게 하고 수분을 좀 보충하면 됩니다. 근데 열사병은 다르죠. 중심 체온이 40도가 넘어서 단순히 힘들고 어지러운 수준 넘어서 이제 뇌 기능에 이상이 생긴 상태예요. 피부가 뜨겁고 바짝 마른 경우가 많죠. 그래서 땀이 안 나고 체온 조절 기능 자체가 무너진 상태라고 봅니다. 이제 뭐 엉뚱한 대답하고 이상 행동은 이제 생명을 위협하는 초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 119를 불러주거나 열을 급속으로 냉각시켜줘야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거는 이건데요. 자, 힘들지만 정신은 비교적 뚜렷하다. 이제 일사병, 열탈진이고요. 정신이 의식이 없고 죽기 직전에 초응급 상황은 이제 열사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운 환경에서 땀도 안 나고 이제 의식도 없다. 열사병을 생각하고 대처 4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바로 일단 119를 부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몸을 식혀야 돼요. 더운 곳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의식이 없어요. 지금 말이 어눌하고 의식이 이상합니다. 신고를 해주시면 좋고요. 시원한 장소로 옮깁니다. 햇볕이 없는 그늘진 곳, 에어컨이 나오는 곳으로 옮기고, 자, 겉옷, 신발 벗기고 옷을 최대한 느슨하게 풀어주고요. 네, 몸을 적극적으로 식혀야 되겠죠. 선풍기로 바람 보내고 젖은 수건, 뒷목, 팔, 다리, 몸통까지 젖은 수건으로 대주시고요. 아이스팩을 뒷목이나 겨드랑이 사타구니에 대서 빨리 식히는 게 낫습니다. 가능한 넓은 면적을 빠르게 식히는 게 좀 중요한데요. 자, 의식이 흐린 사람, 수분을 보충한다고 물을 억지로 먹이지는 않는 게 중요한 게요. 이제 기도로 넘어가서 흡인성 폐렴이 또 생기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열사병에서는 물을 마시게 하는 것보다는 물을 뿌리는 것이 낫다. 열대 경보가 지금 나오는 요즘이죠. 38도가 넘으면 집이 왜 위험해지느냐? 집이 열을 저장하기 때문인데 저장한 열이 밖으로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건물이 낮 동안 벽하고 지붕에 열을 저장했다가 밤이 되면 그 열을 다시 보내는데 이게 통풍이나 환기가 잘 안 되는 이제 그런 오토방 같은 데는 이제 바깥 기온이 조금 내려가도 실내는 쉽게 안 식죠. 그래서 비닐하우스 온실 효과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열이 빠져나가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밤에 체온이 조금 떨어지면서 하루를 회복하는데 열대하니까 밤에도 이제 몸이 안 식으면 낮 동안 쌓인 열에서 회복을 못하고 잠을 이제 못 자게 되겠죠. 그래서 잠자는 방이 28도 아래로 안 떨어지고 습도까지 높다면 회복이 좀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당연히 뭐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시고 몸이 마르기 전에 선풍기 바람을 쐬는 것도 이제 좋겠죠. 물기를 마르면서 열을 또 가져가니까요. 그리고 젖은 수건을 넓게 쓰시는 거. 목덜미 하나만 덮는 것보다는 팔하고 다리까지 넓게 적시는 것이 훨씬 효율이 좋고요. 에어컨 키세요. 28도로 켜두고 자거나 2시간 시간 설정해서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1995년에 미국 시카고에서 기록적인 폭염 700명이 넘는 초과 사망이 나왔고 이 연구자들이 누가 더 위험했는지를 조사를 했는데 만성질환이 있으면서 사회적 고립돼 있고 에어컨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사람들로 나왔습니다. 폭염은 모든 사람한테 닥치지만 냉방을 못하고 만성질환이 있고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을 때 더 좀 위험해진다. 그래서 낮 동안에 야외 작업을 할 때도 주의하시고 밤에 이제 실내에도 28도가 넘게 되면은 그런 조치를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물 드시고 에어컨을 켜시고 주변 사람들 챙기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우리 실내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내도 실내 폭염으로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다. 냉방, 물, 서로의 안부를 물을 때 비로소 안전해질 수 있다. 자, 왜 이러는지 알면 막연히 두려워하는 대신에 우리가 행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 아이러니 왜 이러니에서 뵙겠습니다.